지금부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코드에 나타나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두 가지 특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보통 기존 구조화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함수의 인자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이것은 함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코드를 가지고 살펴보면 예전 C에서 우리가 좌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좌표들은 그냥 원시 타입을 표현이 안 되니까 이 원시 타입들을 모아서 구조체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들을 만드는데 이 함수와 이 구조체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조체 변수를 데이터를 조작하는 함수는 항상 구조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인자로 전달해 줘야 되겠고, 보통은 구조체는 무겁기 때문에 값 전달로 전달하지 않고 C++ 같은 경우에는 참조로, C 같은 경우에는 주소 방식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 데이터를 만들고 처리한 함수에 함수를 전달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복잡한 문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정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함수에 항상 이 함수를 처리해야 되는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전달했다고 하면 이제는 객체지향에서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의 틀로 만들기 때문에 함수 이름에 대한 제약이 이전 C에 비교해서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객체지향 코드의 특징입니다. 즉 데이터 중심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 구조화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그 핵심 인자를 함수에 전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할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이용하게 되면 조건문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의 어떤 종에 따라서 어떤 종은 왈왈하고 울고 어떤 종은 멍멍 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조건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경우에 조건문을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양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만들게 되겠고 강아지마다 다른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은 상속을 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서도 조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객체를 생성했는지에 따라서 그 객체에 맞는 형태로 행위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조건문이 사라진다. 많이 사라진다. 왜? 다양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접근 제어 때문에 불필요한 게터와 세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때문에 귀찮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한 게터와 세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예제를 들면 여기에 밸런스라는 것이 있고 이 밸런스에 대해서는 잔액 조회를 하기 위한
get balance라는 게 있고 withdraw 그리고 deposi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set balance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터는 이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 변수가 5개 만들어진다고 해서 5개의 겟터와 5개의 세터들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 지형을 개발하면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하다. 이것도 이 위에서 설명드린 겟터 세터들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강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되기도 하는데 실제 처음 백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오히려 구조와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완성된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프로그램에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객체 제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객체 제한 우리가 프로그램 했을 때 아무렇게나 프로그램 한다고 확장성하고 유지 보수가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설계를 하고 구현해야지만 객체 제한 코드가 유연해지고 확장이 기존 구조화 프로그램에 비해서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 또 한 가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제한 구현하면 무조건 유연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설계를 하고 구현해야지 않으면 객체 지형을 만들다 하더라도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했다고 해서 그 코드가 객체 지향 코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C++ 언어로 우리가 프로그램 했다고 해서 이 코드는 아주 잘 만들어진 객체 지향 코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기존 C와 동일한 형태로 C++를 가지고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하나의 예를 또 살펴볼 건데 상속과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놓지 않고 그냥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확장하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상속해서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이 의자전쟁이라는 예와 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제를 간단히 살펴볼 것인데 두 가지 예제 모두 제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루었던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자전쟁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하고 구조화 프로그래밍의 차이를 또 한 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함수 중심이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중심이다 라는 측면도 앞서 살펴봤지만 여기서는 그것과 좀 다르게 어떤 확장 가능성,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팀장이 있는데 이 팀장 밑에 2명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철수와 미미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두 개발자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펙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은 GUI 프로그래밍인데 이런 정사각형, 원삼각형 같은 도형들이 있고 이 도형을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그 도형이 시계 방향으로 360도 회전을 하고 각 도형별로 웨이브 사운드를 재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수와 미미는 각각
철수는 객체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미미는 그와 달리 객체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잘 알고 있고 객체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쪽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핵심되는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수는 두 가지 핵심적인 함수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함수가 rotat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 도형별로 그것을 회전하는 알고리즘을 그 안에다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도형들마다 그 회전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스위치 문으로, 즉 조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사운드는 이제 웨이브 파일을 틀어야 되니까 웨이브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코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를 완성해 가지고 팀장이 요구하는 스펙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팀장한테 보여줬습니다. 그와 달리 이제 미미는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사각형, 원, 삼각형, 그리고 각각 로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조건문이 없죠. 앞서 제가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두 가지 특성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문이 많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문 없이 각 스퀘어에 맞는 거, 서클에 맞는 거, 트라이앵글에 맞는 것을 각각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웨이브 파일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놓고 보면 그 클래스들 세 가지 클래스만 놓고 보면은 코드 중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코드 중복 없이 구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미미도 완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완성을 해서 팀장이 받아봤는데 팀장이 받아봤더니 내가 스펙을 잘못 줬다. 아니 스펙에 빼먹은 것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늘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처음에 받았던 요구사항하고 개발하던 과정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팀장이 하나를 더 기능을 추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정형적인 도형이 아니라 이런 아메바라고 하는 임의의 도형을 회전하게끔 구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파일이 아니고 mp3 파일을 이번에는 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웨이브, 요 아메바는 mp3 파일을 플레이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팀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철수는 여기에는 이제 플레이 사운드만 나와 있는데 앞에 했던 로테이트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 스위치에 케이스절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 사운드도 웨이브만 플레이해야 되는 게 아니라 mp3도 플레이해야 되니까 조건문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플레이 웨이브 사운드, 플레이 mp3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shape number가 인자로 들어가면 이 또한 스위치 문으로 이러이런 도형일 땐 웨이브, 이러이런 도형일 때는 mp3 이렇게 구현이 될 것입니다. 즉 철수는 이런 요구사항 수정에 대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함수를 수정해야 됐습니다. 근데 미미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 세 개의 클래스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아메바라고 하는 클래스만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즉 요구사항이 추가가 됐지만 이
미미는 기존 코드를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추가를 한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객체 제한 개발 그 설계 원리가 있는데 OCP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에 대해서는,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확장을 하더라도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객체 지향은 잘만 설계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팀장이 한 번 더 요구사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은 이제 뭘 요구했냐면 내가 아메바를 그렇게 회전하라고 했나? 라면서 아메바는 클릭한 위치를 중심으로 회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사항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철수는 이 로테이트 함수의 인자 자체까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한 좌표를 이제 로테이트 함수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이 좌표는 나머지 도형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클릭한 위치와 상관없이 늘 나머지 도형들은, 정형화된 도형들은 중심을 구해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미는 또 여전히 나머지 세 개 클래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수정하지 않고 아메바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했더니 팀장은 미미가 훨씬 프로그래밍이 잘한다, 코드가 우수하다고 인정을 했고, 그 결과로 그 상품으로 주기로 했던 그 멋진 의자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철수가 불만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미미는 코드 중복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로테이트가 얘 각각에마다 동일하단 알고리즘은 쉐이프에 구현을 했을 것이고, 또 플레이 사운드 같은 경우도 mp3 플레이하는 걸 그 웨이브를 기본으로 하고 그걸 오버라이딩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드 중복 없이 충분히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문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객체 지향은 기존에 처음부터 코드를 잘 설계해 놓고 미래의 확장까지 대비해서 잘 설계해 놓으면은 기존의 구조화 프로그래밍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확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 문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는 그 5회, 앞서 설명드린 5회 3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 5회는 뭐냐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잘 설계를 해야지만 훌륭한 코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직한 객체 지향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 문은 열고 닫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이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는 그러니까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을 수 있고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고 이런 간단한 상태와 행위만 가지고 문을 모델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상태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불리언 타입을 가지고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is open 해서 열려 있는지, 그래서 이 값이 true이면 열려 있고 이 값이 false이면 닫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 C++도 최근에 와서는 명백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명백한 초기화를 안 하면 이 초기화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생성자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생성자에서 한다는 것은 그 밖에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로 뭔가를 줘서 그 인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되는 모든 객체들마다 동일한 종류의 모든 문들은 항상 만들어졌을 때 닫혀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성자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요. 오픈은 이 값을 true로 바꿔주면 되겠고 close는 이 값을 false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출력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응용에서는 이 출력들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잠금 장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아니면 처음 만들 때는 잠금 장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는데 응용에 사용하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해야지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처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클래스 도어를 직접 수정을 해서 얘를 수정해서 여기에 잠금 장치를 반영하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 코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걸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door with lock 이런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상속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즉 객체 제왕에서는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확장하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상속해서 한번 우리가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을 이제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존의 문과 달리 이제는 잠겼는지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행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 거는 잠금이 지금 잠금되어 있는지 아니면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는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또 다른 불리한 변수를 하나 더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is locked. 그래서 is locked가 true이면 잠겨 있는 거고 is locked가 false이면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door with lock은 lock이라고 하는 행위가 추가되어야 되겠고 unlock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open과 close는 기존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lock과 unlock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겨 있지 않으면 잠금을 true로 바꿔서 잠그고요. 잠겨 있을 때 unlock 하면은 false로 바꿔서 이제 잠금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열릴 거고요. 열리고요. 계속 닫히고. 그런데 음? 이 경우에는 음, 이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에, 지금은 만약 이 코드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그러면 오픈 문을 연 다음에 연 상태에서는 락을 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잠금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락을 할 때는 이 상태만 가지고 프로그램할 수가 없고 부모에 있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에 있는 문이 is open이라고 하는 이 상태까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문제냐 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은 잠금 장치가 없을 수 있고 어떤 문은 잠금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클래스가 있을 때 얘도 생성을 하고 얘도 생성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속에서 별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 문의 리모컨은 오픈, 클로즈 두 가지 버튼만 있는데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은 두 개의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얘와 얘의 버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리모컨을 가지고서는 얘를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 없이는 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이 코드를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이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이 is open을 밑에서 사용할 수 있게 현재 이게 is open인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모델링 했는데 이 문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잠금 장치도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pet, dog, cat이 있으면 pet은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와 고양이만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모 리모컨은 자식들을 범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만 사용이 돼야지 펫의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모델링하면은 문도 생성하고 잠금장치 문도 생성하는 꼴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의 리모컨하고 잠금장치 문의 리모컨의 버튼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브 타이핑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테스트 오픈 또 아니면은 이 오픈된 값을 알 수 있게끔 프로텍티드로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들을 해야 돼요. 즉 도어가 밑에서 상속할 건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프로텍트를 만들거나 프라이빗이면 밑에서
현재 그 is open이라는 상태를 알 수 있게끔 조회할 수 있는 getters 만들어 둬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어를 적절히 수정했다 하면은 이제 락은 그거를 검사해서 문이 열려 있으면 잠글 수가 없고, 문이 닫혀 있으면 그때는 잠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경우도 우리가 부모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을 열 수가 없고, 락이 안 돼 있고 언럭된 상태에서는 부모의 오픈을 불러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이제는 오류 없이 동작을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꼴에서 얘도 생성을 하고 얘도 생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얘 리모컨에 있는 버튼 수와 얘 리모컨에 있는 버튼 수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모델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잠금 장치에 있는 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모델링 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도어를 만들면서 여기에 세 가지 상태를 두는 거예요. 뭐 열거형처럼 해서 스테이트에서 locked, open, closed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 여기다가 필요한 걸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금장치가 있는 문도 잠금장치 없는 문도 요 하나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door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door without lock과 door with lock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얘는 여기에 다 오픈과 클로즈 구현해 놓고 락과 언락은 필요 없으니까 빈 메소드로 처리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오픈과 클로즈와 락과 언락을 다 위에 걸 그대로 쓰지 못하고 재정의를 해야 되거나 완전히 재정의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정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 모델인지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한 코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어가 있지만 이 도어의 수정 없이는 door with lock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고려가 없었으면 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객체지향에서는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상속을 말씀드렸는데, 이 클래스는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만들다 보니까 얘를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가 아니라 concrete 클래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슬라이드에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하면, 상속 대신에 그 또 다른 방법은 has a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if not is locked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has를 이용해서 얘를 수정하지 않고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얘가 그 is open의 상태를 알려주는 뭐 test open이나 뭔가를 is ope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만 요거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객체 제왕에서 기존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방법은 isA를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과 서브 클래싱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hasA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는 수정을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공을 할 텐데 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자바와 객체지향, 자바의 객체지향의 특성에 대해서, 자바 언어의 객체지향 특성에 대해서 다른 언어들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바에서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인데 모든 자바에 있는 모든 객체에서 클래스 상속 그 트리, 상속 계층도를 그려보면 루트에 맨 꼭대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 A 이렇게 만들면 A의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A의 부모는 뭐예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는 오브젝트 타입의 리모컨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유용하게 자바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자바는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을 할 때 한 개의 클래스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C++는 다중상속을 제공하지만 자바는 다중상속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중상속과 관련된 필요한 기능들은 다중상속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충분히 다중상속이 제공이 하지 않더라도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터페이스는 서브 타이핑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들도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다면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연하게 코드를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뭐 객체 지향의 특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는 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하다 보니까 객체를 참조 변수를 가지고, 즉 위치 정보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용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함수의 인자를 전달할 때거나 함수에서 객체를 반환할 때 C++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단순한 문법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시 타입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객체로 모델링 했습니다. 심지어 열거형 상수와 배열도 객체로 모델링 했습니다. 따라서 int, 플로트와 같은 8개의 원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객체 타입입니다. 자바에서는.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객체가 복제가 필요할 때 복사 생성자라는 걸 활용하지 않고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이 클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어떤 사람들은 좀 잘못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C++의 복사 생성자하고는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C++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가 사용자들이 직접 필요할 때 호출한다기보다 어떤 상황이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에서 student s가 있는데 foo라는 함수가 student s를 cat 타입으로 받으면 이렇게 foo s를 하면은 요때 요 객체는 호출이 일어났을 때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 객체가 그 함수의 스택에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요것도 객체지하고 좀 꼭 연관된 개념은 아닌데 그 자바에서는 패키지 접근 권한인 것이 있습니다. 패키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 접근 권한이 있고 이 패키지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C++와 달리 private, protected, public 세 가지 접근자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default라는 게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 protected의 의미가 C++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과목 소개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질의응답은 모든 학생은 최소 2주에 한 번은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